8월 9일 토요일 M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B는 오늘 이제 6경기고요. 2경기는 낮 경기 두 콘으로 진행이 된다. 어제는 따로따로 한 폴락이 좀 나가지고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기존에 좀 연승들이 좀 끊어져서 아쉽지만은 다시 한번 또 출발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한 폴이 좀 낫다. 따로따로 한 폴 날 때가 제일 열받죠. 자, 주리치 대 히로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는 한 점 차로 히로시마가 승리를 거뒀다. 양팀 다 어제 불펜 쪽에서 실점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결국에는 경기 후반에 주니치가 뒤집혔다. 주니치가 최근에 이제 계속 불펜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들이 좀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같고요. 반테린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레벌레 막을 수 있는 구장인데 여기서도 자꾸 불펜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기는 한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도 어제 모리우라 쪽에서 실점이 나왔고 히로시마도 최근에 뭐 불펜에서 실점이 꾸준하긴 합니다. 그렇다. 자, 오늘 선발 매치업은 다카하시로토 대 마사토 모리시타 이렇게 만납니다. 다카하시로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5이닝 1실점, 9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9이닝 무실점. 우리가 알던 다카하시로토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기는 하다. 아직 삼진은 확 올라온 건 아닌데 피안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도 뭐 기본 와꾸가 좋은 양반이기 때문에 좋아질 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이 좀 특징이고 최근에 잘 던진 경기들이 전부 원정이라는 것도 뭐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정에서 잘 던지면 홈에서 기대치가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홈은 반테린돔이기 때문에. 음. 그렇다. 그리고 다카시로토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원래 옛날의 성적이야 뭐 당연히 좋을 거고 엄청 잘 던졌으니까 부진했던 올 시즌에도 두 번 만나죠. 두 번 다 승투거든요. 9이닝 무실점, 7점, 7이닝 2실점으로 히로시마 상대 전적이 올 시즌 부진한 시즌에도 굉장히 좋다는 점이 특징이고 최근 10경기 그러면 6승 1패 ERA가 0.93으로 정말 정말 강했다. 최근의 흐름 좋다. 요즘에 이제 히로시마가 타격감이 좀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카시로토 역시 뭐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사토 모리시타는 지금 연패 장주를 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나름 팀 에이스인데 올해는 정말 승운이 너무 안 따라주고 있어요. 그죠? 최근 7경기 등판한 경기 모두 패전을 먹고 있거든요. 경기들 보면 잘 던진 경기들도 있는데 확실히 꽉 피칭이 안 된다는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가장 직전 경기는 이제 주니치와의 경기였고 4이닝 5실점 9피안타 패전 만나고 바로 만나는 매치업인데 그래도 5실점 패전 요 경기보다는 뭐 잘 던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이런 경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모리시타는 올 시즌에는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잘 안 풀리고 뭐 엄청 못 던진다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확실하게 막아주는 경기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실 만한 것 같고 최근 7경기 연속 패전을 먹고 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주니치 상대 전적 역시 장줄입니다. 주니치 상대로 6경기 연속 패전을 먹고 있다. 주니치 상대 전적도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장줄 부담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7경기 연속 패전, 주니치 상대 6경기 연속 패전. 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카시로토가 지금 폼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고 마사토 모리스타는 정말 꾸준하게 실점들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 반테린도만 한 점 한 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좋게 봐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니치 승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콘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한 경기 정도 좀 역배가 뜰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걸 감안해서 분석을 하기는 했는데 솔직하게 뭐 역배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둘 다. 터지면 주니치 경기일 것 같긴 한데. 자, 재밌는 매치업이죠. 소뱅 대 니뽀넴 재밌는 매치업입니다. 올 시즌 양 팀은 9승 7패로 소뱅이 근소하게 앞서 있다. 9승 7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자, 선발 매치업도 좀 소뱅 요즘에 어때요? 예, 소뱅은 뭐 꾸준하죠. 예, 타격감 정말 꾸준하고 콘도를 중심으로 타격이 아주 좋은 상태이다. 팀 타율 2할 7푼이니까요. 예, 불펜 쪽이 약간 좀 불안하긴 않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얼추 돌아가는 불펜. 니뽀넴 역시 뭐 좋죠. 예, 타격감 꾸준하고. 근데 여기도 불펜 좀 불안해. 음. 오늘 아리아라 코이 나옵니다. 아리아라 코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 좋은 폼을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폼이 약간 좀 다운되는 모습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죠? 최근에 7경기 등판해서 6승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폼은 아주 좋은데 최근 3경기 연속 실점, 2실점, 2실점, 2실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볼질이라든지 피안타 비율도 조금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리아라한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런이 3경기 동안 없었다는 건 긍정적인데 전체적으로 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느껴지긴 한다. 어, 니오넴 상대 전적은 쏘쏘했다. 카토 직전 경기가 너무 아쉬울 것 같죠? 예, 오릭스 원정 가서 굉장히 잘 던지다가 마지막에 런을 맞으면서 패전 갑자기 패전으로 팍 이렇게 들어간 그 정도 모습이었고 뭐 카토 뭐 올 시즌 폼은 꾸준해요. 예, 근데 카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동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런 쪽에 문제가 있는 양반이고 최근 3경기 연속 런을 맞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백 좀 이제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토는 진짜 런 빼고는 그래도 잘 던져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구위가 약하고 맞춰 잡아야 되고 땅볼 유도해야 되고 범타 유도해야 되고 이런 양반인데 런을 많이 안 맞는 경기들은 꽤 잘 던진단 말이야. 음. 최근 3경기에서 런을 맞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상대로 런을 많이 안 맞기가 쉽지 않은 구조기는 해요. 그죠? 에스콘에서의 던지거나 아니면 페이페이 돔에 가서 던져야 되는데 둘 다 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전적이 좀 좋지 않다. 소프트뱅크 원정 성적들을 이렇게 싹 끊어 보면은 역대 10경기에서 5패, 피홈런이 12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올 시즌 2경기에서 런이 없었기 때문에 잘 던질 수 있었어요. 예, 소뱅 원정에서 5.2이닝 무실점, 8.1이닝 2실점 하면서 역시 런이 없으니까 2경기 잘 던졌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는 소뱅 원정에서 좀 부진했다는 점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선발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아리아라 코에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리아라 코에도 계속 지금 다운 사이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렇게 속편한 선택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카토 역시 최근에 런 페이스 3경기 연속 런을 맡고 있다. 소뱅 원정에서의 런이 좀 많은 편이다. 이런 점들 역시 좋게 봐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선발 쪽에서 둘 다 좀 쳐볼 만한 구석들은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인 전체적인 팀적인 밸런스나 왔고 선발 쪽에서의 우위는 그래도 소백 쪽이 조금 더 가져가지 않나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불펜 쪽에서도 조금 소백이 좀 낮고 그래서 이 경기는 소백 승마 6.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콘 경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뭐 언더 뜰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둘 다 사실은 정력이 좀 의미 없을 정도로 좀 비슷비슷한 경기기는 경기인데 둘 다 좀 역배가 좀 잘 안 보인다는 마인드긴 함. 역배가 뜬다면 저는 주니치 히로 경기일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소뱅승 6.5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요미우리 역배를 받고 요미우리가 역배가 떠도 너무 시원하게 떴습니다. 그죠? 예, 안드레 잭슨이 좀 탈리고 실책들도 좀 끼면서 경기가 붐 이렇게 됐다. 요즘 요미우리가 빠따를 잘 치고 있고 상대 뭐 실책도 틈타고 이런 건 알겠는데 빠따를 너무 많이 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빠따를 저렇게까지 많이 쳐버리면은 다음 경기에서 좀 꼬무룩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족심 보내드리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전 빠진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단 어제는 쿠아라는 경기를 나왔고요. 예, 그리고 마키슈고는 뭐 이제 계속 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빠따가 감이 좋기는 좋은데 이 감이 얼마나 유지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근데 뭐 얘네도 안타는 많이 깠어요. 그죠? 예, 실책 때문에 경기가 터져서 그렇지 안타는 10개 까면서 타격감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오늘 앤서니 K가 나옵니다. K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런을 좀 맞고 있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 경기에서도 5-1, 6-2, 6-3으로 나름대로 얼추 좀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요미율이 상대 전적이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예, 그래서 잠시만요. 요미율이 상대 전적이 조금 아쉽기는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리스크라고 할 만은 한데 일단 그 어찌됐든 간에 올해 홈에서 1점대를 찍고 있고 요미율이가 어제 빠따를 너무 많이 친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예. 반대 선발은 마타키 테페이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작년에 데뷔한 신빙이고요. 올해는 첫 번째 등판입니다. 일단 나이가 작년에 이제 2군에서 던지기 시작한 선수인데 25인 거 보니까 약간 뭐 실업에서 뛰고 왔거나 뭐 대졸이거나 예, 군대 갔다 왔나? 뭐그 정도의 친구인 것 같고요. 2군 성적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예, 작년에 데뷔한 시즌에 ERA가 2.07, 올 시즌에 2군에서 ERA가 2.30 이렇게 나오니까 뭐 나름대로 2군에서 1군에 올려볼 만한 티켓 정도는 끊었다. 이렇게 좀 봐줘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2군에서 뭐 괜찮은 성적 찍었다. 예, 오픈발 정도 같은 거는 뭐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작년에 1군에서 던졌을 때 주니치 원정에서 1이닝 5실점한 경기도 있고 예, 아무래도 뭐 젊은 선수들이 원정에서 이렇게 터질 때 한 번씩 시원하게 터지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중간은 없어. 젊은 선수들은. 그냥 1회 위기 넘기면서 잘 던지거나, 말리기 해가지고 잘 던지거나, 오픈발. 아니, 원정의 어떤 그런 신인들의 당황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개 터지거나. 둘 다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요코하마가 타격감은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좀 맞을 가능성을 높게 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에 대한 정보가 좀 너무 없기는 없어서,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요미우리가 어제 빠따를 너무 많이 쳤다. 그리고 오늘 선발 쪽에서는 아무래도 K. K가 홈에서 올 시즌 1점대를 찍고 있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고. 오늘은 요코가 한번 노나먹기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요코 마헨 6점은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신 대 야쿠르트. 한신은 어제 좀 대환장 경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한신이 지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 많죠. 그죠? 예. 약간 이제 본인들이 찬스 못 살리고 점수 못 내고 점수 낼 수 있는 찬스가 정말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불패 싸움에서 이제 패배를 했다. 야쿠르트가 꾸준히 불패이 좋다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기는 하죠. 그죠? 어디 유아사 아츠키 이쪽에서 이 실점이 나왔다. 저기는 계속 안 나오더라. 이와자키는 어디가 안 좋은가 봐. 안 나온 지 몇 경기 됐거든요. 지금 한 서너 경기 됐거든. 자, 오늘 선발은 존 듀플랜티어가 나옵니다. 존 듀플랜티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신앙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친구죠, 그죠? 올 시즌 14경기 등판해서 6승 3패, ERA가 1.30을 찍으면서 정말 잘 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친구 7월 20일 날 마지막 등판 이후에, 근데 오랜만에 복귀 전입니다. 뭐, 작은 짜잘한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내려갔다 왔는데, 이 정도 휴식이면은 오히려 좀 뭐 복귀 전의 리스크보다는 이 정도 휴식이면 충분히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해요. 예, 한 2주 조금 넘게 쉬었거든요. 야쿠르트는 올해 3번 만났고요. 3번 만나서 전부 승투를 먹었습니다. 예,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삼진도 엄청나게 뽑아냈었고, 야쿠르트 상대 전적이 엄청나게 좋다.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 이제 약간은 리스크기는 한데, 그래도 뭐 공백이 엄청 길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공백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쪽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시무라 코시로가 나옵니다. 예, 야쿠르트 에이스급 자원이긴 합니다만은 홈에서는 너무 못 던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고 이 친구가 홈에서 못 던지는 이유는 그냥 런이에요. 런.
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원정에서 런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전부 2점대를 찍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됐고요. 근데 올해는 원정에서 런이 5개라서 원정 성적이 조금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진구에서의 성적이 아쉬운 이유는 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신을 직전 경기에 홈에서 만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났던 경기죠. 그죠? 예. 한신 상대로 4이닝 4실점을 했는데 솔로런을 4방을 두드러 맞으셨습니다. 그렇다. 근데 오늘은 이 구장이 어떤 구장이죠, 여러분들? 여기가 중립구장인데 교세로동을 쓴단 말이야. 근데 교세로동 같은 경우에 런이 조금 덜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요시무라 코시로의 단점, 그리고 런을 안 맞으면 원정에서 좀 잘 던지는 요시무라 코시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직전 경기 한신 타자들한테 런을 꽤 많이 맞았고, 역대 한신전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체크 포인트일 것 같긴 하고. 근데 역대 고시엔 원정에서의 성적을 보면 피홈런이 한 방도 없고요. 역대 6경기 등판에서 2승 2패, ERA가 1.87로 역시나 고시엔 또 원정 이런 데서의 성적은 그런 대로 괜찮았다. 올 시즌 만난 한신 원정에서는 5.1이닝 2자책, 역시 피홈런은 없었고. 그래서 한신도 뭐 타격 어제 이제 빠따는 게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하게. 이 양반들도 뭐 계속 잘 치지는 않았고, 솔직하게 최근 기준으로는 빠따가 살짝은 사그러든 게 맞다고 봐야 되거든, 그지? 최근 경기당 득점은 10경기 기준으로 보면 3.1점, 팀 타율은 2할 2푼, 런도 9개,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난 빠따는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조금 언더를 좀 볼만한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신승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한신승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이브 대 라쿠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전체표 추천조합 받는 방법 STV에 오셔서 후원, 못 오시면은 다시 보기, 제 방송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 쪽지로 발송되고요. 유튜브는 한 달짜리 멤버십 12만원짜리 올려놨으니까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고, 제 방송 시간, 표 발송 시간 화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이브 대 라쿠텐 보겠습니다. 세이브 이놈 새끼들 도박 이슈가 터진 이후로 정말 경기력이 별로입니다. 그렇죠? 빠따도 좀 별로고,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별로다. 최근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 하고 있다. 라쿠텐 최근에 약간 타격감이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릭스와의 매치업에서 1점, 2점, 7점 이렇게 나면서 기분 좋게 수입을 거뒀다. 약간 타격감은 좀 다운된 느낌이 살짝은 있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스미다치히로가 나오고요. 스미다치히로 시즌 초반에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한 단계 좀 성장한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고, 올 최근 기준으로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쉽거든요. 그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ERA가 2.07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홈에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세이브 홈, 베루나돔 홈은 난이도가 극강 아니겠습니까? 죠? 그래서 이 여름 구간의 홈에서의 성적도 좀 중요한데,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거는 7이닝 2실점, 3.1이닝 4실점. 요게 소명전에 한번 좁혀진 경기 한번 있어요. 그리고 7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최근 여름 구간에도 꾸준하게 홈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홈에서 최근 만난 팀들을 보면은 한신, 니오넴, 소뱅, 지바롯데 빠따 좀 치는 친구들을 좀 만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스미다치로 시즌 초반에 비해서 조금 좀 아쉬워진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름의 베르나돔 이슈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 매치업들도 보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합니다. 이 양반 대체적으로 라쿠텐 상대 전적이 조금 좀 아쉬웠는데 약간 스텝업을 더한 올 시즌은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라쿠텐이 타격감이 약간 다운 냄새가 살짝은 나긴 해가지고
그렇다. 예, 반대 선발은 제가 조금 미워하는 친구죠, 그죠? 예, 잘 안 믿는 친구고 공 던지는 거 보면 갑갑하고 예, 타키나카 료타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좀 털어볼 만한데 이제 관건은 세이브 빠따잖아, 그지? 세이브 빠따가 요즘에 영 상태가 좀 좋지 않고 니온의 원정 가서도 득점을 1점, 빵점, 2점 이렇게 하는 모습. 근데 그 직전에 홈의 시리즈가 이제 지바롯데와의 시리즈였는데 이 시리즈에서는 1점, 5점, 11점 득점하면서 홈에서는 좀 빠따를 최근에 한번 좀 쳤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한 것 같아요. 타케나카 료타는 좀 털어볼 만하다는 마인드기는 한데 세이브의 빠따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타키나카 료타 올해 세이브 원정에서 한 경기 등판한 적이 있고 두 경기 등판했는데 이 경기는 2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어, 5월 28일 날 등판해가지고 5이닝 5실점으로 개털린 적이 한 번 있다. 이 경기는 세이브 승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만에 세이브가 한번 이겨볼 만한 매치업 아닌가. 마지막 경기는 지바 롯데 대 오릭스. 두 팀 다 좀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바 롯데 뭐 빠따 뭐 적당히 치지만은 불펜 불안하고 투수력이 박살났고 오릭스는 최근에 5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타격감이 꼬무룩. 이 구간에 뭐 안타를 많이 못 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혈이 안 뚫려요. 예, 혈이 안 뚫려. 그런 상황이 있다. 오지마 대 오늘 SP 외노자 이렇게 좀 만나고요. 예, SP노 일단 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한번 시원하게 털렸습니다. 그죠? 세이브 원정 가가지고 이제 베르나돔 원정 이슈가 좀 터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베르나돔이 여름 구간에 정말 미친 습도를 자랑하는 구장이기 때문에 정신 나가는 투수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렇게 3이닝 8실점 개털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거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기는 해야 돼, 그지? 저거는 뭐 너무 습해가지고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요 뒤에 경기들은 그래도 연승 2연승 좀 타면서 좀 분위기 좀 타고 있었는데 베르나도 미시에서 한번 좀 꺾였다. 이래 보시면 되고 오지마는 올 시즌에는 정말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 모습을 좀 보여줘요. 정말 기복이 심하고 이러다가도 한 경기씩 빡빡 잘 던져주던 게 오지마인데 그런 모습이 올해는 좀 별로 없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조금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뜬금호투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최근에 두 경기 세이브전 7이닝 1실점, 오릭스전 6이닝 2실점을 승투승투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오릭스전 전적이 좀 꽤 좋은 편이거든요. 홈에서 오릭스 만났을 때 5경기 연속 승투를 먹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다. 작년에 오릭스가 너무 노답팀이었기 때문에 좀 거르고 봐야 되는 요소는 있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서도 홈에서는 또 승투를 먹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올 시즌 직전 경기에서 좀 간만에 좀 시원한 호투 한번 좀 나왔다는 거. 니오넴전에 7이닝 2실점 1자책 3피안타 1피홈런 13진. 니오넴을 맞아서 정말 꽉 피칭을 한번 좀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 역시 이제 원정에서 조금 좀 티어가 좀 떨어지는 양반이라는 점, 그런 점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지바롯데 원정에서 올 시즌 3번 등판해가지고 3번 다 그래도 뭐 소소하게 던지긴 던졌다. 이런 부분들. 아, 이 경기가 조금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직전 경기 개털린 오지마긴 하지만은 오릭스전 홈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에스피노자 올해 좀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고 원주에서 좀 튀어 떨어지고 빠따는 빠따는 최근 기준 비슷비슷한데 오릭스가 너무 득점권에 좀 못 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둘 다 최근에 불펜 쪽에서도 많이 불안하고 둘 다 좀 손 안 나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래도 오지마의 오릭스전 연승이 조금 더 믿음직스럽지 않나. 지바롯데 역배 프렌 6.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정경기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아우 힘들어.